다리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스크바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의 눈에 비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어머니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와의 갈등으로 무거웠다. 다리아는 28살의 젊은 여성으로 2년 전 드미트리와 결혼했다. 드미트리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한없이 약한 남자였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은퇴한 교사로 고풍스러운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특히 다랴가 부유한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심이 강하고 자신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이 못마땅했다. 결혼 초부터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다랴의 옷, 장신구, 심지어 속옷까지 빌렸으며 은근히 며느리를 괴롭혔다. 다랴는 처음에는 예의상 참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해했다. 그는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다. 드미트리, 어머니께 월급의 절반을 드리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다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따로 살 집을 마련하려면 저축도 해야 하잖아요. 드미트리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다랴. 하지만 어머니께서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걸 생각하면 희생하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어머니께 모든 걸 억압당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꾸 제 물건을 허락 없이 쓰시는 것도 불편해요. 어머니께서 그러실 때마다 내가 새 걸로 사주면 되잖아. 제 말은 어머니를 위해 새 걸 사라가 아니에요. 당신은 왜 어머니께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드미트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다랴, 어머니는 단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신 거라고. 다랴가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당신은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다. 다랴는 드미트리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다랴는 부업을 찾기 시작했다. 드미트리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독립하고 싶어. 다행히 유창한 영어 실력을 살려 온라인 번역기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며느리의 변화를 곱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다랴를 못살게 굴었다. 다랴, 그 목걸이 참 예쁘구나. 어디서 샀니? 어느 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가 다랴의 목걸이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결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다랴는 조심스럽게 대답해. 그래?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나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막무가내였다. 어머니, 이건 저한테 소중한 물건이에요. 죄송하지만 빌려드릴 수 없어요. 다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목걸이 하나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는 어머니. 드미트리가 난처한 듯 끼어들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니까. 나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 다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종이 아니에요. 뭐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을 부릅떴다. 내가 내 시어머니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의 아들의 아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랴는 지지 않고 맞섰다. 그날 이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다랴를 더욱 심하게 구박했다. 그녀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다. 글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내가 목걸이 하나 빌려달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거절하더라니.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우습게 안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다랴는 우연히 그 통화 내용을 엿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해. 어느 날 다랴는 드미트리의 친구 이반을 만났다. 이반은 유능한 변호사였다. 다랴는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반,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드미트리는 어머니 편만 들어. 이반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랴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랴,
안타깝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 하지만 드미트리가 어머니에게 과도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건 재산 분할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분할이요. 다랴는 깜짝 놀랐. 그래. 만약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다면 드미트리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야. 이반은 조심스럽게 설명했. 하지만 이혼은 다랴는 말끝을 흐렸. 물론 이혼을 권하는 건 아니야. 이반이 덧붙였다. 하지만 네 권리를 알고 있는 건 중요. 그리고 드미트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어머니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게 해줘야. 그날 밤 다랴는 드미트리에게 이반과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이반에게 직접 확인한 후 충격을 받았. 다랴, 정말 미안해. 드미트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께 모든 걸 의지하며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 드미트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독립된 가정이잖아. 다랴는 간절하게 말했. 이제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삶을 살아야. 드미트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다랴, 내 말이 맞아. 우리 분가하자. 정말? 다랴는 눈이 휘둥그레졌. 어머니께는 따로 살자고 말씀드릴게. 드미트리는 굳은 결심을 보였. 물론 어머니께서 쉽게 허락하시지 않겠지만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 다음 날 드미트리는 어머니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냈다. 예상대로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불같이 화를 냈. 뭐라고? 분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드미트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할 때가 되었어. 다 그 기집애 때문이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다랴를 노려보았다. 네가 내 아들을 꼬드겨서 이런 짓을 벌이는 게 분명. 어머니, 제 탓하지 마세요. 다랴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어머니는 저희의 행복을 바라시지 않는 것 같아. 뭐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펄쩍 뛰었다. 내가 내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고?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진심으로 저를 아끼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다랴는 눈물을 글썽여. 그래, 좋다. 나가거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차갑게 말했다. 대신 이 아파트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여긴 내 집이야. 어머니, 이 아파트는 공동 명의예요.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 제 지분도 있. 뭐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집을 팔아서 나누기라도 하겠다는 것. 그건... 드미트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여긴 내 전부야. 결국 드미트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이반의 조언대로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세입자를 구했. 올가, 이쪽은 제 어머니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예요. 드미트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 만나서 반가워요, 아주머니. 금발머리에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 올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했. 누구?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 제 방에 새들어 살게 될 올가예요. 드미트리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계속 같이 살자고 하셔서 당분간 이렇게 지내기로 했. 뭐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허락도 없이 세입자를. 법적으로 제 권리예요, 어머니. 드미트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에도 보탬이 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소리쳤다. 당장 이 여자를 내보. 죄송하지만 이미 계약했어요, 어머니. 드미트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올가는 내일부터 이 방에서 살 거예요. 올가는 넉살 좋게 웃으며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짐을 자기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 다음 날부터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올가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다. 올가는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교묘하게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를 괴롭혔. 어머님, 이거 어제 드신 케이크죠? 남은 건 제가 먹을게요. 올가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가 아껴둔 케이크를 훔쳐먹었. 아이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어머님 칫솔을 써버렸네요. 올가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방에서 조용히 계셔주실 수 있죠? 올가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생활 공간을 침범했다. 뿐만 아니라
올가는 드미트리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졌다. 드미트리 씨, 저 이거 설치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올가는 일부러 짧은 치마를 입고 드미트리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드미트리 씨,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올가는 드미트리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다. 올가, 그러지 마. 드미트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올가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올가는 드미트리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의 욕실에 자신의 속옷을 몰래 가져다 놓아. 드미트리, 이게 뭐예요? 다랴는 올가의 속옷을 발견하고 분노했. 다랴, 난 정말 몰라. 드미트리는 억울해. 하지만 이건. 다랴는 눈물을 글썽였. 분명히 올가가 한 짓일 거예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가 끼어들었다. 저도 저 여자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어. 어머니도 아셨어요? 다랴는 놀란 눈으로 물었. 그럼요. 저 여자가 드미트리에게 꼬리치는 걸 뻔히 봤는걸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고개를 끄덕. 하지만 저 여자를 내쫓을 방법이 없었어요. 다랴는 그제야 모든 것이 드미트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분가를 결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올가를 이용한 것이. 드미트리, 당신. 다랴는 어이없다는 듯 웃어. 다랴,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드미트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을 것. 이제 어떡하죠? 다랴는 한숨을 쉬었. 어머니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야죠. 드미트리는 결심한 듯 말했. 이제 어머니도 올가와 사는 것보다는 우리와 따로 사는 게 낫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드미트리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분가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어. 그래, 너희 뜻대로 해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지친 듯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다. 너희가 나가서 따로 살아. 어머니, 그거 대신 너희는 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잊지 않았게. 알겠어요, 어머니. 드미트리는 마지못해 대답했. 결국 드미트리와 다랴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아파트를 나와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혼자 남았지만 더 이상 다랴를 괴롭힐 수 없. 드미트리,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다랴는 새 아파트에서 짐을 풀며 걱정스럽게 물었. 걱정 마, 다랴. 이제 괜찮을 거야. 드미트리는 다랴를 안심시켰. 어머니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 거고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께서. 다랴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드미트리는 다랴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 다랴는 드미트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 그래, 드미트리. 당신 말이 맞아. 다랴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 아들을 되찾고 말 테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 그녀의 눈빛에는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 세월이 흘러 드미트리와 다랴는 아들 미샤를 낳아.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예쁘지 않아요? 다랴가 미샤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드미트리가 다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미샤를 키우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 미샤는 내 손자야. 너희는 그 아이를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 으름장을 놓았. 어머니, 미샤는 저희 아이예요. 다랴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건 미샤에게도 좋지 않아. 뭐라고? 내가 내 손자를 돌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쏘아붙였. 어머니의 방식은 잘못됐어요. 어머니는 미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랴는 더 이상 참지 않아. 뭐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격분했다. 내가 내 손자를 소유한다고? 너야말로 내 아들과 손자를 모두 빼앗으려는 악마 같은 여자. 어머니, 그만하세요. 드미트리가 마침내 폭발했다. 어머니는 왜 항상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다랴는 미샤의 엄마예요.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 뭐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충격을 받았다.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드미트리는 단호하게 말했.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어요. 뭐라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제 진심이에요. 드미트리는 고개를 숙였. 어머니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그래,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힘없이 말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날 이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다랴와 드미트리는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 몇 달 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 드미트리, 나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 내가 잘못했. 어머니. 드미트리는 울컥했. 다랴에게도 사과하고 싶구나.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 알았. 다랴를 바꿔드릴게요, 어머니. 드미트리는 다랴에게 전화를 건넸. 어머니, 저예요. 다랴는 조심스럽게 말했. 다랴, 미안하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 정말 미안하. 어머니. 다랴도 눈물을 글썽였. 이제라도 내 잘못을 깨달아서 다행이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힘겹게 말했다.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 앞으로는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랴는 마음이 아팠. 아니다. 이것이 내 진심이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의 행복을 찾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그 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랴와 드미트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미샤를 만날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할머니, 이 그림 어때요? 미샤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미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었다.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럽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미샤는 해맑게 웃었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샤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미샤. 할머니가 미안해.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샤를 꼭 안아주었다. 그동안 할머니가 많이 부족했. 이제부터는 너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도록 네, 할머니. 미샤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다랴와 드미트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기 시작한. 여보,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다랴가 드미트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 당신 덕분이에요, 다랴. 드미트리는 다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영영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다랴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당신의 인내심과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드미트리는 다랴를 꼭 안아주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당신도 멋진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다랴는 드미트리의 품에 안겨 행복을 느꼈. 그렇게 세월이 흘러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80세 생일을 맞이했. 다랴와 드미트리, 그리고 미샤는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다랴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에게 건넸.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샤는 직접 만든 카드를 할머니에게 선물했. 고맙다. 얘들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너희와 함께 생일을 맞이하니 정말 행복하고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여서 행복해요.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그래.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꾸나.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너무 큰 짐이었. 이제는 너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랴는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짐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한.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모여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할머니, 케이크 맛있어요. 미샤가 케이크를 먹으며 해맑게 웃었. 많이 먹으렴, 미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샤에게 케이크를 덜어.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드미트리는 그럼 괜찮고 말고.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는 너희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지 않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단. 저희도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다랴는 진심을 담아. 그래, 우리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자꾸나.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았. 그날 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욕심과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 오직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만이 가득했. 다음 날 아침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 드미트리, 나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목소리는 밝고 어머니, 웬일이세요? 드미트리는 놀란 듯. 그동안 너희에게 신세만 진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돕고 싶구나.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진지하게 말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단호한. 그동안 너희에게 받은 것이 많으니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드미트리는 만류했다. 저희는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다. 이건 내 진심이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자. 내가 너희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 하지만 어머니. 드미트리는 여전히 망설였.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는 연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넉넉.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가거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드미트리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 덕분에 내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 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매달 드미트리와 다랴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 돈은 미샤의 교육비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었. 세월이 흘러 미샤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할머니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할머니,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미샤는 기쁜 소식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에게 가장 먼저 전했. 정말 장하구나. 미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샤를 꼭 안아주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네, 할머니. 꼭 그렇게 될게요. 미샤는 굳게 다짐했. 그래, 우리 미샤는 꼭 그렇게 될 거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미샤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 할머니, 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느 날 미샤가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에게 물었. 미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샤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네, 할머니. 꼭 그렇게 살게요. 미샤는 고개를 끄덕였. 그래, 우리 미샤는 꼭 그렇게 살 거야.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미샤를 꼭 안아주었. 세월이 흘러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드미트리, 다랴, 미샤, 사랑한다.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힘겹게 말을 잇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 어머니.
드미트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 어머니, 편히 쉬세요. 다랴도 눈물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미샤는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가르침은 드미트리와 다랴, 그리고 미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었.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미샤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굳게 다짐했. 그렇게 스베틀라나 안드레예브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과 가르침은 가족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